오늘 인사이트 톡 주제는 3시간의 수동 작업을 3분의 자동화로 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스크립트를 조금씩 컨닝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지금 실제로 현재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기존에는 VM을 수동으로 작업하다 보니까 하나 VM 생성하는데 3시간씩이나 수동 작업으로 좀 생성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낭비가 좀 많이 과해서 3분의 자동화로 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생성은 딸깍으로 생성이 되고 삭제는 시스템이 알아서 셧다운 시키고 삭제도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배경과 문제인식입니다. 왜 이걸 하게 되었는가이고요. 우선 수동 VM 프로비저닝의 현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오른쪽에 수동 프로세스 7단계처럼 약 평균적으로 한 최소 3시간의 준비 과정과 설정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플렉스로 서버 요청이 들어오면 담당자는 이제 호스트에서 이제 VM을 생성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네, 뭐 OS 이미지를 올리고 또 호스트 적절하게 여유 리소스가 있는 호스트를 찾아서 이제 OS 이미지를 올리고 뭐 비어있는 IP를 찾고 그다음에 VM 이미지를 올릴 스토리지 풀을 선택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한 뒤에는 VM OS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정 누르고 좀 기다렸다가 패키지 설정 누르고 기다리고 계정 설정하고 파티셔닝하고 매 단계마다 사람의 개입이 필수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담당자가 중간에 자리를 비우면 그 상태에서 멈춥니다. 뭐 요청하신 분들은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죠. 담당자가 열심히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고 딸깍딸깍 눌러주고 설정해도 한 3시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휴먼 에러가 좀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아무리 능숙하더라도 작업자에 따라서 조금씩 실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IP가 중복돼서 뭐 통신이 안 된다든지 호스트네임에 오탈자가 생기고 패스워드가 저희 패스워드 규칙과 맞지 않고 뭐 계정이 누락되고 패키지도 뭐 AVM에는 뭐 이제 개발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데 BVM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런 식의 VM 환경들도 조금씩 달라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좀 표준화해야 되겠다라는 니즈가 좀 생겼고요. 두 번째로는 서버 자원의 낭비입니다. 사실 서버 자원도 좀 고비용의 자산인데요. 저희가 만료일은 좀 받고 있지만 이게 담당자도 사용팀도 서버 만료일을 상시에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보완하고자 해서 지라 티켓을 생성을 해놓고 알림을 쏘기는 하지만 좀 노이즈처럼 모두가 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끝나더라도 수개월간 방치되는 VM들도 발생을 했고요. 자원이 방치되니 미반납이 되니까 리소스가 낭비가 됐고요. 그 담당자가 이제 그것을 뭐 비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이제 만료된 서버를 회수하게 되면 물론 사전 공지는 해당 팀에게 하기는 하지만 그 공지조차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담당자는 서버를 회수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어느 날 서비스에 장애가 생겨서 확인해 보니 서버 접속이 안 되고 그러면 또 담당자한테 확인 요청을 하고 그럼 담당자는 그걸 보고 다시 서버를 복구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삭제했으면 재구축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비용도 반복이 되고 그리고 서비스 장애도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요. 이렇게 한정된 자원 내에서 좀 비효율이 심화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림을 통해서 좀 즉시 인지할 수 있고 회수도 좀 누락되지 않도록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체 자동화 파이프라인입니다. 이제 VM 프로비저닝에 대한 파이프라인이고요. 현재는 헤스티아 시스템 안에 그 VM 프로비저닝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자는 필요한 옵션들만 선택을 하고 실행을 누르게 되면 이제 저희는 엠파렌을 그 오케스트레이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엠파렌에서는 필요한 VM 스펙을 수신을 하고 그리고 DB에 저장된 호스트 서버들 리스트들의 가용 리소스를 기준으로 탑3 리소스를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 파이썬 스크립트가 요청한 VM 리소스에 가장 알맞은 호스트를 하나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 이후엔 테라폼과 앤서블, 클라우드 이닛이라는 툴을 통해서 VM에 대한 필수 설정들을 막 저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지라 티켓도 생성을 하고 슬랙 알림도
발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지능형 호스트 선택 점수기반 알고리즘입니다. 파이썬으로 작성을 했고 이거는 쿠버네티스의 스케줄러라는 어, 컴포넌트를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단순하게 그냥 여유 리소스가 VM 요청한 VM의 리소스에 딱 맞는 여유 리소스가 있는 호스트들을 그냥 자동 선택하게 해놓다 보니까 너무 한쪽 호스트에만 마냥 쏠리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VM의 중요 리소스는 CPU랑 메모리,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항목들을 3배 이상 여유가 있으면 10점, 그리고 딱 맞으면은 3점 이렇게 점수를 내서 그 세 가지를 모두 평균 내서 탑3 중에 적절한 서버 하나를 선택하도록 네, 이제 로직을 짰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좀 그 호스트 서버의 리소스 자원 양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잘 적절하게 배분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네. 두 번째는 테라폼으로 골든 이미지 기반의 VM 자동 생성입니다. 저희가 VM을 매번 수동으로 생성할 때는 OS부터 하나하나 다 설치를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뭐 리눅스를 설치하는 윈도우를 설치를 하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불필요하게. 그 COW 방식이라 해서 카피 오는 라이트 방식으로 골든 이미지라는 표준화된 이미지를 하나를 놓고 그 골든 이미지를 카피해서 새로운 VM을 만듭니다. 그리고 얘는 기존에 설정된 OS 영역까지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 이미지로 생성되게 됩니다. 이러면 신규로 OS부터 하나하나 설치하는 것보다는 카피하는 시간만 딱 걸리기 때문에 생성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클라우드 이닛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뭐 호스트 네임이나 IP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기타 등등 이제 VM마다 달라지는 이 설정 정보들을 할당하게 되고요. IP는 기존에는 사람이 일일이 빈 IP를 하나하나 찾았습니다. 이때는 VM이 올라가는 호스트 서버와 같은 대역대 IP를 반드시 써야만 했고 그런 부분들도 좀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헤스티아 API 하나 만들어서 비어있는 IP를 자동으로 할당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할당되고 나면 자동으로 다시 기록돼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제 로직을 짰고 루트 패스워드는 당연히 저희 쓰고 있는 규칙대로 되도록 자동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VM을 배포하고 나면 이제 받으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그 초기 세팅이 필요하시더라고요. 대부분 팀마다 좀 공통적으로 쓰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어디는 텔넷을 반드시 있어야 되고, 뭐 어디는 노드.js가 설치돼야 되고. 근데 이걸 VM 드릴 때마다 매번 일일이 손으로 패키지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 게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스크립트화하면 자동으로 좀 배포되도록 네,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파지토리는 총 두 개입니다. 데브옵스 IAC라는 거는 이제 VM 프로비저닝에 관련된 레파지토리고요. 골든 이미지 대시 스크립트라는 거는 배포된 VM에 초기 설정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여기다 푸시만 해놓으면 VM이 생성되면 이 레파지토리에 있는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최초 부팅 때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럼 사용자는 처음에 뭐 팀별로 표준화되어 있는 필요한 필수 패키지들이 있다면 설치 명령어를 스크립트화해서 이 레파지토리에다가 푸시만 해놓으면 VM이 뜨면 루트 밑에 그 스크립트가 존재하게 되죠. 그러면 그냥 스크립트 실행만 한번 하시면 표준화된 환경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게 좀 사용자들한테 이 프로비저닝 기능을 배포를 하게 되면 좀 가장 유용하실 것 같아서 만들어 놨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GitHub 액션하고 테라폼, 앤서블, 엠파렌 이렇게 네 가지 기술을 썼는데 그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건 GitHub 액션입니다. 이 안에 당연히 테라폼이나 앤서블 스크립트들이 존재를 하죠. KVM 전체 호스트를 스캔을 하고 그다음에 그중에 요구사항 기반으로 최적의 호스트를 선택을 해서 이때는 또 반드시 SSH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리소스를 검증합니다. 오류가 나면 안 되니까요. 그 이후에는 VM을 실제로 생성을 하고 이제 회수할 때는 VM 셧다운과 그다음에 하드 딜리트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VM 프로비저닝 자동화 워크플로우입니다. 엠파렌이 오케스트레이터로 쓰다 보니까 전체가 이렇게 좀 길어지게 됐고요. 섹션은 총 5개입니다. 요청 수신을 하는 부분, 그리고 호스트를 선택하는 부분, 그리고 요청된 거에 따라서 VM을 배포하는 부분,
이후에 IP를 후처리하는 부분, 이 후처리 부분은 이제 헤스티아에다가 중복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넣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는 지라를 생성하고 슬랙 알림을 쏘는 요 5가지, 5단계로 워크플로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회수하는 것도 해야 되다 보니 VM 라이프 사이클 워크플로우고요. 얘는 간단합니다. 매번 영업일 기준으로 이제 공휴일이나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만료일이 도래했는지, 만료일이 5일 이상 지났는지, 15일 이상 지났는지에 따라서 분기 처리해서 만료일이 도래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만료일 때까지 알림을 발송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5일이 지나면 VM을 셧다운하고 15일이 지나면 완전 삭제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네, 만료일 기반 자동 폐기 기능이고요. 처음에는 지라 상태를 변경하면서 슬랙 알림을 쏩니다. 이 옆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이 만료일 도래 알림인데요. 얘는 이제 지라의 저희 서버 관리하는 지라의 레이블로 각 관리하는 팀들을 좀 그 저장해 놨습니다. 해당 팀에 어, 매칭되는 팀 채널에 해당 팀 전체로 멘션을 하루에 한 번씩 걸도록 해놨습니다. 누군가 한 명은 보고 좀 대응할 수 있게 노이즈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좀 알림이 과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소프트 딜리트라 해서 셧다운입니다. 뭐 사용 만료일이 됐는데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냥 냅다 삭제해버리면 또 복구해야 되고 다시 또 재구축해야 되고 너무 불편해지다 보니까 영업일 기준으로 만료일이 5일이 지나게 되면 셧다운을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왼쪽 하단에 셧다운 완료되었다고 알림 메시지가 가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팀 채널에 팀 전체 멘션으로 가고요. 그리고 영업일 기준으로 15일이 지나면 완전 삭제됩니다. 2단계에서는 VM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삭제가 다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시 재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알림을 놓치지 않고 좀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대응하실 수 있도록 네, 뭐 사용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 신청도 하고 아니면 뭐 이게 지워지는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좀 알림을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왼쪽 상단에 VM 배포가 성공하게 되면 이렇게 VM 호스트 네임이나 뭐 IP 정보, CPU 뭐 이런 리소스들 그리고 어느 호스트에 떴는지 총 소요 시간은 얼마인지 지라 티켓은 뭐였는지 이렇게 알림이 가게 됩니다. 얘는 VM 프로비저닝 알람 VM 프로비저닝이라는 채널에 다 이 모든 알람은 중복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소요 시간은 보통 여러 번 써봤는데 3분 이내로 대부분은 되더라고요. 3분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 호스트가 워낙 바쁘다던가 아니면 네트워크에 좀 병목이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한 3분 20초 이내로 다 뜨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제 도입 성과입니다. 어, 수동 작업했을 때보다 일단 가장 큰 성과는 시간 단축률입니다. 180분 정도 평균 소요됐던 게 3분 이내로 줄어들었고, 수작업은 사실상 처음에 생성할 때 필요한 리소스나 뭐 이런 것들 선택하는 부분이 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했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었던 휴먼 에러도 최소화되었습니다. 사실 거의 0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정없는 것 같아서 95% 감소됐다고 써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력 추적 가능성입니다. 이전에는 서버를 막 설정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VM 배포하고 하는데 아무런 이력이 남지 않았어요. 그냥 플렉스 서버 신청서 하나가 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언제 어느 서버에다가 뭘 배포했고 뭘 삭제했고 이런 내용들을 전혀 이력 추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깃에서 GitHub 액션이랑 그다음에 지라, 슬랙 등 모든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구축하면서 얻었던 인사이트는 총 4가지입니다. 처음에 좀 완벽하게 설계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냥 VM 디폴로이하는 야물 파일부터 하나하나 해가면서 좀 점진적으로 확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구축하는데 시간이 좀 더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표준화인 반복 검증이 필수라는 이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표준화된 골든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배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 사실 저희가 호스트 환경도 다 다르고 필요한 VM들도 다르고 VM의 파티셔닝도 다르고 여러 번 골든 이미지를 만들었다가 깨부시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았고 호스트 환경을 모두 다 포함하기 위해서 좀 단위 테스트도 여러 번 좀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단계별 반복적인 검증이 필수라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좀 자동화의 역설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만들고 나서 이제 D팀 내부적으로는 이걸 한 6개월 이상 썼는데 쓰다 보니까 문제는 만든 사람은 잘 아는데 이제 사용하시는 팀원분들은 이 안에 있는 자동화 부분이 완전 블랙박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문서화를 좀 잘 하는 것이 장애 대응에 중간중간 오류가 났을 때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생겨서 문서화가 반드시 필수구나. 자동화 했다고 해서 답은 아니구나라는 인사이트를 얻었고요. 네 번째는 단일 실패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운영자라면. 저희는 자동화를 M8N을 파이프라인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가 M8N이 파드 하나짜리입니다. 그래서 M8N이 뻗으면 이 VM 프로비저닝이나 아니면은 자동 회수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가용성을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좀 이게 장애 포인트들이 분명히 식별된다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확장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로는 VM 현황 대시보드고요. 사실 VM이 몇 개 떠 있는지, 어느 서버에 떠 있는지, 또 여유 리소스가 우리 있는지 이런 것들 사실 제공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뭐 개발 중인데 지금 초안 수준으로 HTML 정도만 만들어 놨고 그래서 트리 구조로 호스트에 하위 어떤 호스트에 어떤 VM들이 떠 있는지 또 그 VM의 리소스는 얼마인지 또 이제 나아가서는 리소스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포함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현재 짬짬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모든 서버들에 대해서 프로메테우스 그래프 하나로 이제 리소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배포나 삭제했을 때 자동으로 그 모니터링에 추가 또는 삭제하는 기능은 아직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게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D팀 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자유롭게 그냥 우리 AWS 쓰듯이 필요하면 딸깍 눌러서 서버 만들고 끝나면 그냥 날리고 이런 좀 셀프 서비스를 좀 할 수 있는 거를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저희가 자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오픈했을 때 좀 난리 날 것 같더라고요. 서버 안 만들어져요. 맨날 에러 나요.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현재는 D팀 내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이제 유효자원들이 좀 확보가 되고 나면 셀프 서비스로 자유롭게 다들 샌드박스 띄워서 이제 자기 로컬에서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서버에 직접 샌드박스 서버 만들고 띄워서 테스트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빨리 끝났네요. 마무리입니다. 네. 빠르고 정확한 프로비저닝 그리고 수작업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고 그리고 비용 절감을 자동화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저는 자동화의 제일 큰 점이 시간 절약에 따른 비용 절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수작업들이 있다면 자동화하는 방법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